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if를 쓰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조건절 이렇게 가정법 하면은 자꾸 요런 식에다 요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야 될 것인지를 조금 다르게 한번 살짝 보도록 해볼게요. 자, 왜 이게 두 개의 문장이 될까요? 자, 두 개의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접속사.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 하나면 몇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접속사는 명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예전에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해?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 절이 되겠어요. 주어와 동사를 절이라고 했죠? 이 문장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접속사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if를 뭐라고 그래?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부사절을 가정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 가정법이 나왔어요. 자, 우선 여길 때는 두 개의 문장을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가정법이란 조건의 부사절을 말한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이었으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이 각각의 원래는 달랐죠. 달랐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콤마를 친 겁니다. 만약에 연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다? 마침표를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콤마가 있다는 소리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뭐 조건으로 해서 가정법으로 해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하겠죠. 이런 걸로써 비슷할 수 있겠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가정법에 있을 때는 여기에 시제를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제는 두 가지로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현재냐, 과거냐 이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일 때는 어떻게 쓰고요. 과거일 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가정법일 때 현재일 때는 뭘로 쓴다? 과거로 쓴다. 이거예요. 과거일 때는 뭘로 쓴다? 과거 완료로 쓴다. 요거예요. 자, 이래서 가정법 현재일 때는 과거로 쓴다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라고 표시를 하고요. 과거 사실일 때는 뭘로 쓴다? 과거 완료로 쓴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다만 쓰기를 여기다 동사를 뭘로 쓴 거야? 과거로 쓴 것 뿐이더라. 이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란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제다. 뭘로만 나타냈어?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것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로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시제로서도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의 시제, 이 시제와 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내가 현재 뭐뭐라면, 주어가 현재 뭐뭐라면, 주어가 현재 뭐뭐 할 텐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어가 과거에 뭐뭐 했다면 이 주어는 과거에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가정법일 때는 여기에 동사에 조동사가 들어가요. 어떻게 되면 우스쿠마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쉽게 우스쿠마 이렇게 들어가요. would, should, could, might 거기다가 must까지 들어갑니다. 우스쿠마인 우스쿠마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는 조동사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 조동사에서 뭐뭐 할 텐데, 뭐뭐 해야 될 텐데, 뭐뭐 해였을지도 몰라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떠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조동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정법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동사도 함께 맞춰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동사와 가정법은 연관성이 있거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로 돌아왔을 때 여기가 현재 시제면 과거로 표시한다고 했죠? 여기가 과거 동사면 여기는 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사도 얘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얘는 시제가 아니에요. 뭐다? 가능성을 표현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이해해도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시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죠.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도 현재 시제 같을 경우에 현재 시제 쓰면 되겠죠. 그럼 뭘 쓰면 되는 거야? 동사 원형만 쓰면 되겠죠. 얘도 또 따로 보게 됩니다. 얘는 그냥 가능성인지 시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가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여기도 현재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뭘로 뭐 어떤 시제가 나오겠어요? 현재 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시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도 현재 시제. 그럴 때 현재 시제일 때는 뭘로 쓴다? 동사 원형으로 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과거 시제일 때는 뭘로 쓰면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 그럼 뭘 써야 돼요? 과거 시제면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이면서 과거를 포함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처럼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서 동사 원형, 과거 시제면 have pp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와 여기에 있는 동사의 시제 일치, 그러니까 시제 일치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동사의 뜻, 이게 두 번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제 일치란 여기 현재어를 쓸 것인지 이제 현재 완료를 쓸 것인지,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는 살짝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과거 시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 일치와 조동사 문제인 요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기에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인지 수동태로 be, pp 이렇게 나올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거면 이거다라는 시제 일치였죠. 이번에는 그 시제 일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제가 다르면 다르게 쓰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혼합이 됐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면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제다. 여기는 현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문장이 현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시제는 다르겠죠? 이걸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 시제고 여기는 현재 시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뭐야? 여기 뒤에 시제가 있겠죠. 시제가 그 시제는 두 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현재와 미래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 자, 현재는 뭘로? 과거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현재는 이게 뭐예요? 뭘로 쓰는 거예요? 우스쿠마에다가 동사 원형이 나온 게 현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today 이런 것들 있죠. this morning 뭐 이런 것들 또는 tomorrow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를 뭘로 쓰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로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게 나오면 여기는 have, be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뒤에 시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르게 써야 된다. 어떻게? 이게 나오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인 이렇게 써줘야지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때 이 부분에서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이 무조건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문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되지 그냥 이거는 요거야 저거는 저거야 라고 의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으면 뭔가가 다른 게 나올 때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를 가정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겠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거기에는 이렇게 조동사가 함께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조동사가 맞냐 안 맞냐 어떤 조동사가 맞느냐를 따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여기 조동사에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자면 아까 뭐 would, should, could, might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hould 하고요. must 어때요? 다 비슷하지? should도 해야 된다, must도 해야 된다. 이건데 should는 해야 된다라는 뜻만 있어요. 그런데 must는 틀림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must have pp란 여기서 must have pp란 과거에 이거 했음에 틀림없어 라는 뜻이고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 그래서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로 제일 많이 나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이 여기서 might나 may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이 could로 should와 could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could는 can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이거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고 뭐 can not이나 could not, can not으로 해볼게요. can not 과거에
뭐뭐 했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뭐 했을 리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can과 could가 뒤에 have pp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can과 coul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별로 차이 없어요. 뉘앙스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can만 have pp, could have pp는 시제 차이가 아닙니다. could가 can의 과거니까 이거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can have pp, could have pp는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의미로서 그러면 다만 can과 could의 의미는 뭐뭐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가정법과 조동사의 연결 고리를 했는데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